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제목에 보셨듯이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ETF 중에 ETF 펀드와 ETF 차이점 다 설명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 이 ETF 중에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현재 초우량주들, 또 4차 산업의 제일 앞에 최전방에 서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주식들만 추종하는 미국 ETF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66개가 나옵니다. 66개.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일일 거래량, 또 시가총액, 또 설정일 이런 것을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일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루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샀어요. 많이 매수해 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나중에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 하루 거래량이 많지가 않으면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일 거래량이 유동이 풍부해야 삼성전자야 최고 아닙니까? 막 오르내리잖아요. 이 가격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사고 파는 거 횟수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유동량이 하루 거래량이 많아야 쉽게 사고 수 있고 또 나중에 현금화 시킬 때도 또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설정이 됐는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몇 년 동안의 검증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설정액도 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설정액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66개가 나와요. 66개 중에 영상 제목처럼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 두 가지가 제일 낫더군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5개, 6개, 10개 많으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집중적으로 알짜만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봐서 정말 알짜만 괜찮은 것만 2개, 3개, 4개 이렇게 몇 가지만 딱 가져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또 하나 보니까 삼성자산운용회사는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이 있어요.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이거 두 개 다음으로. 그런데 5년 전에 설정을 했어요. 시가총액은 한 800 몇십억 돼요.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에 수익이 1.5배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시작했으면 지금 한 15,000원 와 있어요. 5년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세 번째니까 빼고 이 두 가지가 제일 괜찮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제가 오늘 매수한다 그랬죠. 오늘 매수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요 19,450원에 매수했어요. 종가 보니까 19,520원이네요. 70원 올랐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픈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 올 연말 6개월 후에 올 연말에 과연 이게 얼마가 될지 1년 후 내년 7월에 얼마가 돼 있을지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는 19,4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말씀드렸듯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56,680원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3.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58,7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매수해 나갈 건지 그 전략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 때나 막 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떨 때 살 건지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는 타이거에 없는 중국의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알리바바와 바이두.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입니다. 바이두.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바이두가 대표적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5.04%, 알리바바 5.03% 이런 식으로 몇 점 몇 %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몇 프로를 항상 맞춰 나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게 코덱스 미국 팡은 애플, 알리바바 중국입니다. 넷플릭스,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페이스북, 트위터, 테슬라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주의 약 47%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의 좋은 점이 각 넷플릭스, 알파벳, 아마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더라도 한 주에 100몇십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되니 쉽게 접근을 못하죠. 그런데 ETF는 그걸 잘게 지분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불과 한 주 얼마입니까? 2만 원. 한 주에 6만 원 가지고도 이 많은 세계 최고의 주식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지분은 정말 백사장의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로 지분은 미미하지만 그 양을 늘려나갈수록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게 ETF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를 한 47% 담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은.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이거보다는 기술주를 더 많이 담고 있어요. 약 56%. 47% 대 56%. 한 9%가 기술주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 그런데 코덱스에는 현재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보여요.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종목이 지금 탑 3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들어가 있어요. 코덱스 미국 팡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 세 개가 3 아닙니까? 탑 3.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3분의 1 이상이 요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입니다. 알파벳이.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넷플릭스 이러한 기술주들이 들어가서 56%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을 한 지는 코덱스 미국 팡은 19년 1월 10일 날 상장했어요. 그러면 딱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됐는데 설정액이 시가총액이 459억이에요. 1년 반 만에. 앞으로는 제 생각에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미국 추종하는 미국의 지수 추종하는 ETF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이 ETF에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을 추종하는 국내 ETF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ETF가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됐어요. 2010년 10월 18일 날 설정됐고 현재 2,759억입니다. 올 초만 해도 1,000억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두 ETF가 앞으로 설정액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수익률 보면 코덱스 미국은 74%예요. 엄청나죠? 2019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한 10,000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19,500원이니까 거의 2배. 작년 1월에 시작해서 1년 반 사이에 거의 2배 실적이 올랐어요. 10,000원이 19,500원이니까 거의 20,000원 돈 아닙니까?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오래됐어요. 10년 됐습니다. 또 그리고 2,759억.
그러니까 하루 유동성, 일일 거래량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 가장 많고 또 설정액도 가장 많고 현재로서는 이게 1등이고 당장의 수익으로 봐서는 코덱스 미국항이 1등입니다. 10년 됐는데 1년 수익률은 코덱스 미국항은 74%지만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39%예요. 그런데 1년 수익률이 39%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 수익률이 10%만 해도 대성공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10년간, 10년 전에 설정됐으니까 10년간에 6배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8,700원이니까 거의 6만 원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6배, 10,000원이 6만 원 가까이 됐고 또 코덱스 미국항은 10,000원이 2만 원 가까이 됐어요. 1년 반 만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연 보수가 사실 수익률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비쌉니다. 0.45%예요. 연간.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0.49%, 그러니까 0.04%예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ETF를 일반 개인들 말고 소득이 있는 분들, 자영업자나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시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또 연금저축에 현재 가입을 해서 이 펀드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1년에 1,800만 원까지인가 입금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몇 천만 원어치 사고 이런 건 아니고 그 한도가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는 한도가 연 400만 원에 대해서 한도라든지 또 만 55세 이상이 돼서 그때부터 뭐 10년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좀 작게 소규모 자영업자 아니면 월급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저축 그 펀드로 들면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좀 더 나을 겁니다. 근데 국내에 보면 개인연금저축을 주로 보험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펀드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쪽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보험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분의 2는 보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가까이가 아마 이런 펀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역전이 돼야지 올바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와 또 미국의 QQQ 말씀드렸죠.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그거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달러로.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면 수익을 보면 별 차이는 안 나요. 이거 미국에 직접 투자하나 한국에 있는 미국 이 대표주들을 추종하는 따라가는 이 ETF나 이 수익률 보면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환전 안 해도 되죠. 또 매도를 하게 되면 밤늦게부터 밤새도록 해요. 시간이. 우리나라와 시간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직접 투자해도 되겠지만 대신 효과가 국내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덱스가 있고 뭐 타이거가 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 이름이에요. 앞에 타이거가 붙어 있으면 ETF에 맨 앞에 타이거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란 이름을 붙여서 타이거 뭐 미국 나스닥, 타이거 미국 뭐 S&P 선물,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코덱스는 일찍부터 시작했죠. 코덱스 200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삼성자산 운용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킨덱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국투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아리랑. 그거는 또 한화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이 붙은 게 이게 무엇인가 하는 분들 그거는 회사 이름 운영회사 투자회사의 앞에 이름을 딴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ETF 검색을 미국의 주식을 추종하는 따라가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면 66개가 나오는데 굳이 검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고르라 그러면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또 하나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또 하나는 코덱스 미국 S&P 500 있어요. 선물. 근데 그거는 좀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5년 됐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쭉 검색을 해봤더니 이 두 가지가 가장 나 보이더군요. 그래서 56,680원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매수했고, 그 다음에 19,450원에 오늘부터 코덱스 미국 팡을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뭐 매도할 일 없을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르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건 모르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는 이거 안 팔아요. 저는 주식을 파는 목적은 따로 있죠. 나중에 큰 목표가 있을 때 파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저는 앞으로 이거를 계속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양도세가 있어요. 22%의 양도세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00만 원 벌었으면 22%, 22만 원을 세금으로 빼야 됩니다. 그거를 2023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 ETF는 소득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ETF는 소득세 15.4%를 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이 ETF는 15.4%를 소득세를 공제를 합니다.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양도세 22%를 뺍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또 있지만은 추가로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